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뿌리뿌리. 예, 오늘은 우리 뿌리병원에 신경외과 원장님 세 분 계신데 그 중에 3신경외과 원장님이신 김희열 원장님을 모시고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디스크라고 하면 우리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그 디스크가 어떤 병이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김희열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허리 디스크란 어떤 병인가요? 우리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앞쪽에 이제 디스크,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관절이 이제 위치하게 되고요. 그 가장 후방에는 이제 허리 근육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디스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중을 떠받들기 위해서 존재한다기보다는 사람이 이제 움직임을 할 때 이제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거나 좌우로 이렇게 꺾을 때 그 움직임을 돕게 하는 어떤 연골판 같은 존재인데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너무 살다 보면 이제 하중을 많이 받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터지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신경이 눌리기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증을 발생시키는 또 그런 병으로 이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제를 허리 디스크로 잡으셨는데 허리 디스크로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병원에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디스크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이제 이렇게 찾아봤을 때 이제 혼재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허리가 아프다, 또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있다 이랬을 때 본인한테 맞는 어떤 해당되는 정보들을 수렴하시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이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디스크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허리 디스크,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디스크는 이제 증상이 진행하는 순서에 따라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이제 허리 통증인데요. 디스크로 가는 하중이 많아지면서 이제 디스크 쪽에 손상이 가는 건데, 디스크가 손상되면 그쪽에 이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엉치나 다리로 타고 내려가는 흔히 하지 방사통이라고 부르는 통증인데요. 디스크가 이렇게 돌출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손상을 많이 받게 되면 돌출되는데, 돌출되는 것 때문에 이 신경이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되면 실제로 이제 허리에 있는 신경이지만 허리 통증이 생기지를 않고 엉치나 다리로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 생긴다고 환자분들이 이제 느끼시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다리로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 있는데 허리 원인이 정말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이제 실제로는 본인이 느끼시는 거하고 다르게 엉치랑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안 아프다고 할지언정 실제로는 허리에 생긴 신경 압박 문제인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경이 지배하는 곳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디스크가 이 신경을 누르면 이 신경이 내려가서 다리의 어느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허리 통증이 있으면 항상 허리 디스크를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좀 구별을 하는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이제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허리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생길 수 있는 이제 원인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요. 특히 이제 감별해 봐야 될 게 심한 통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일 수도 있지만 그 허리 근육이 일시적으로 이제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요추염좌라고 그럽니다. 급성으로 생기는 허리 통증 중에 이제 가장 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앞쪽에 생기는 디스크 손상으로 인한 허리 디스크 통증, 그리고 여기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뒤쪽에 있는 허리 근육이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요추염좌, 이렇게 두 가지로 감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허리 염좌, 근육통, 뭐 근육통 염좌, 뭐 이런 근육 뭉치는 거, 뭐 이런 뭐 담들렸다 이런 기사를 표현하시는데, 담들렸다. 이 근육통이 허리에 있는 그 받쳐주는 그 직립근들이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힘도 세고. 그래서
저쪽에 염자가 생기면 정말 움직이기도 힘들 만큼 아파하는 그런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 김장이라도 할 때 뭐 무거운 거 들다가 예. 하는 경우는 대부분 염자 아닌가요? 대부분 염자가 많죠. 예. 근데 이제 하면서 디스크에 손상이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이제 좀 감별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하시면서 간단하게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가 가장 앞쪽에 위치하고 근육은 가장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허리를 숙일 때 통증이 심해져서 숙이기가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근육통보다는 디스크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 그래도 디스크가 손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앞쪽으로 숙여버리시면 디스크로 가는 하중이 더 많아지면서 디스크의 염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고 또 몸에서도 디스크가 더 터지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허리를 숙여서 디스크로 가는 하중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인님 저 이러다가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이런 어떤 느낌이 통증으로 전달되는 그런 방어 체계가 작동하는 경우가 디스크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집에서 계실 때 이제 머리를 감거나 세수하실 때 그리고 바지를 입거나 양말 신을 때 이제 허리를 숙여봤더니 너무 통증이 심해져서 숙이지를 못하겠더라. 그러면은 거의 이거는 허리 디스크 통증에 가깝다. 요추 염자보다는 디스크에 준하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일 때 통증이 많이 안 좋은 통증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허리 디스크 손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디스크가 발병을 했을 때는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디스크 손상이 있을 때는 대부분 그냥 약을 드시고 이제 집에서 푹 쉬시기만 해도 요추 염자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상이 이제 너무 심해진 경우에는 염증 자체를 이제 가라앉혀 줘야 되는데 약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신경 차단술이라고 부르는 이제 일명 뼈주사라고 하죠. 이제 저번 시간에도 나왔는데 그 주사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신경 성형술이라고 부르는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리 방사통 같은 경우에 신경이 눌려서 생긴 통증인데요. 심한 정도에 따라서 통증이 심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많이 아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좀 지켜봐도 되지만 다리로 데려간 통증이 이제 너무 심한 경우에는 MRI를 빨리 찍어보시는 것을 이제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엑스레이나 CT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신경이 얼마나 눌려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MRI를 찍기 전에는 사실 이제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좀 이렇게 치료의 진입 장벽이 좀 있습니다. MRI를 꼭 찍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럼 MRI 촬영을 했어요. MRI가 이제 신경이나 이런 연부 조직들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셔서 디스크가 의심이 돼서 MRI 촬영을 했는데 터진 게 확인이 됐어요. 디스크가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어느 정도 신경이 되었을 때 뭐 수술을 하고 어느 정도는 안 하고 뭐 이런 기준이 좀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MRI 사진만으로 수술을 결정하지는 않고요. MRI 상 이제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어도 의외로 환자분들이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많이 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경 차단술이라고 부르는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주사 치료를 하면서 이제 압박되어 있는 신경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이 이제 압박된 상황에 적응을 하면서 통증이 없는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고 이제 그랬을 때는 이제 수술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시행하기보다는 사진과 증상을 고려해서 우선은 신경 차단술을 하시게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진이 이제 너무 심하고 MRI 사진이 너무 심하고 환자분의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신경 차단술을 아무리 해도 어차피 소용이 없으리라는 것을 이제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수술을 전문의 상의하에 권장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는 것 같은데 MRI는 되게 정적인 검사거든요. 한 자세로 딱 고정되어 있는 한 자세로 그 자세일 때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MRI 검사고, 근데 우리 척추도 그렇고 어디 관절도 그렇고 다 움직이는 그런 요거 움직이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동적인 검사와 이 정적인 검사에서의 그 차이, 그 갭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척추 질환을 치료할 때 뭐 대동소이한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한데, 뭐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이 그럼 더 좋은 병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얘기가 길어지는 이유가 이 디스크마다 이제 너무도 이제 환자분마다 개개인별로 이제 성향이 다 다르시고 디스크 상태나 모양이 다 다르시고 거기에 따라 이제 증상이 이제 다 다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춤으로 이제 신경 차단술 주사 치료를 해드린다거나 시술을 해드린다거나 내시경 수술을 해드린다거나 현미경 수술을 해드린다거나 어떤 이런 맞춤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가장 이제 좋은 병원의 최우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환자분의 증상이나 이 개개인의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자분들께 우리 병원에서 우리 다른 병원에도 선생님들이 설명하실 때 시술이 있고 수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시술과 수술의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와 그리고 이제 척추학회에서 인정하는 기준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 마취만 해가지고 이제 꼬리뼈 쪽으로 이제 카테터를 이제 집어넣어서 손상된 디스크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유착된 부분을 이제 박리하는 신경 성형술이라는 일명 꼬리뼈 시술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시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수술은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정도로 이제 끝나지를 않고 디스크가 손상돼서 이제 돌출되거나 터져서 신경을 직접 압박해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심할 때 전신 마취 하에 이렇게 현미경으로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는 게 대표적인 이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이제 내시경 수술인데요.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 수술과 다르게 부분 마취만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렇게 병원마다 다르지만 내시경 수술을 내시경 시술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병원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부분 마취를 해서 한다고 해도 내시경 수술까지도 보건복지부나 척추학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시경도 수술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환자분들이 들으시기에 내시경과 현미경, 그러면 현미경이 훨씬 더 미세한 이런, 그리고 더 작은 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술 방법을 옆에서 제가 저 척추 허리 전문의는 아니지만 보면은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 절개창을 내지를 않잖아요. 내더라도 아주 조금만 내든지 한 1cm 1cm 정도. 그래서 예. 이 내시경 카메라 직경 한 1cm 정도 되는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만 내는 수술이고, 현미경 수술은 절개창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열어놓고 거기에다 현미경을 들이밀어서 보는 거잖아요. 대략 한 3cm 정도가 필요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런 거를 좀 개념적으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현미경 수술은 현미경을 보면서 수술을 하고, 내시경 수술은 화면을 보면서 수술을 하는 그런 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현미경 수술과 내시경 수술이 그 디스크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적용되는 게 좀 틀릴 텐데요. 그 두 수술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 이제 디스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정상 뼈나 정상 조직들을 아무튼 전혀 이제 아무튼 거의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병적인 디스크만 제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빠르시고 또 퇴원을 뭐 하루 이틀 내지는 뭐 이제 2, 3일 만에 이렇게 퇴원하실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요. 몇 가지 단점들도 이제 존재합니다. 그 단점은 현미경 수술의 장점이 될까요? 현미경 같은 경우보다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시야가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스크가
이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누르고 있는 디스크를 100%다 제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것 때문에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다소 잔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시야가 좁으니까 샅샅이 신경 주변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추후에 디스크가 이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 모양에 따라서는 애초에 내시경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현미경만으로만 이렇게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과 현미경 수술은 장단점이 있어서 만약 두 가지 다 가능한 MRI 사진이라면 환자분과 상의해서 어떤 부분이 이제 환자분의 요구를 더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전문의와 상의하에 수술 방법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허리 수술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향후에 마무리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나 이렇게 맞는 치료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아파서 오셨을 때 이렇게 저희도 환자분들이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으로 이렇게 뭐 낫게 하고 낫고 싶으신 어떤 바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항상 이제 진료를 계속 하다 보면은 워낙 이렇게 많이 듣게 되는 내용이고 MRI 결과 디스크가 좀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더라도 일단은 이제 보존 치료를 통해서 디스크가 이제 또 나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치료를 해 보는데 만약 이제 보존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통증이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하다. 그거는 의료진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많이 걱정이 되시겠지만 조금만 더 이렇게 믿고 맡겨주시면 항상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수술을 하셔야 될 때는 또 하셔야 된다. 예,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우리 뿌리병원 제3신경외과 원장님이신 김희열 원장님 모시고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뿌리병원 유튜브 구독 신청, 좋아요. 알람 설정. 뿌리뿌리. 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